금빛 고양이와 마을 사람들. 머릿말. 오래전 깊은 숲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 벨라노에는 참으로 신기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금빛 털을 가진 신비로운 고양이 루나였지요. 루나는 단순한 고양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금빛 털을 쓰다듬는 자에게는 놀라운 행운이 따랐고 그 눈빛을 바라보는 이는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축복은 때로 저주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욕심이 개입되면서 루나와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지요. 제1장 루나의 등장. 그날은 유난히 차가운 겨울밤이었습니다. 마을의 빵집을 운영하는 윌리 할아버지는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가게 문을 닫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 앞에서 들려오는 가냘픈 울음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지요. 야옹, 야옹. 윌리 할아버지가 문을 열어보니 그곳에는 눈처럼 하얀 겨울밤에도 환하게 빛나는 금빛 털을 가진 작은 고양이가 떨고 있었습니다. 고양이의 눈은 마치 별빛처럼 반짝였고 그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윌리 할아버지는 한동안 말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얼마나 추웠을까. 어서 들어오렴. 윌리 할아버지는 고양이를 안아 따뜻한 빵집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고양이는 할아버지의 품에 안기자 부드럽게 가르랑거렸고 그 순간 윌리 할아버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과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넌 루나라고 부르면 어떨까? 달처럼 아름다우니까 말이야. 그날 밤부터 루나는 윌리 할아버지의 빵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루나가 온 이후로 윌리 할아버지의 빵은 그 어느 때보다 맛있게 구워졌고 손님들은 연일 문턱이 닳도록 빵집을 찾아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루나를 쓰다듬은 손님들에게 하나같이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의 우편 배달부에는 루나를 쓰다듬은 다음 날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가족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농부밥은 루나와 함께 시간을 보낸 후 그의 가장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지요. 심지어 마을에서 가장 불운하다고 여겨졌던 상인 찰리도 루나를 만난 후 큰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제2장 소문의 확산. 루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한 소문은 바람을 타고 인근 마을들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루나를 행운과 기적을 가져다주는 신비로운 금빛 고양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방문객들이 하나둘씩 벨라노 마을을 찾아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멀리 도시에서 온 사업가들, 병든 가족을 둔 사람들, 시험을 앞둔 학생들, 심지어 외국에서 온 관광객들까지 루나를 보기 위해 작은 마을로 몰려들었습니다. 윌리 할아버지의 작은 빵집은 연일 사람들로 북적였고 할아버지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루나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러 오는데 괜찮겠니? 루나는 여전히 온화한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가르랑거렸습니다. 하지만 윌리 할아버지는 루나의 눈빛에서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 마치 피로함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한편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루나의 등장을 반가워했던 사람들이지만 점점 늘어나는 방문객들과 그들이 가져오는 혼란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일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루나에 대한 독점욕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제3장 욕심의 시작. 마을의 가장 부유한 상인 리처드가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는 윌리 할아버지를 찾아와 루나를 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윌리 할아버지, 저 고양이를 제게 파시지 않겠습니까? 좋은 값을 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 같은 분이 이런 귀한 고양이를 돌보시기에는 너무 힘드실 텐데요. 윌리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루나는 팔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아이는 제 가족이에요. 하지만 리처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많은 돈을 제시했고 심지어 마을 이장에게 압력을 넣어 윌리 할아버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리처드의 생각은 간단했습니다. 루나를 소유하여 사람들에게 입장료를 받고 구경시키거나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루나를 만질 기회를 팔면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었지요. 리처드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관을 운영하는 메리는 루나가 자신의 여관에 있다면 더 많은 손님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을 의사 헨리는 루나의 치유 능력을 의학적으로 연구하고 싶다며 루나를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루나를 소유하고 싶어 했고 그로 인해 이웃 간의 우정이 깨지고 가족들 사이에도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루나를 둘러싼 욕심의 소용돌이가 평화로웠던 벨라노 마을을 뒤흔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4장 분쟁의 격화.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리처드는 몰래 빵집에 침입하여 루나를 훔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루나는 마치 그의 의도를 알아챈 듯 모습을 감추고 말았습니다. 리처드는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고 이 일이 알려지면서 마을은 더욱 혼란에 빠졌습니다. 루나는 우리 마을의 보물이야. 윌리 할아버지 혼자 독차지할 권리가 있나? 아니야, 루나는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라고.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만날 수 있어야 해. 그렇다면 마을 회관에서 공동으로 관리하자. 마을 사람들은 연일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했고 루나의 마음이나 복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편 외부에서 온 방문객들은 점점 더 무례해졌습니다. 일부는 루나의 털을 뽑아가려 했고 어떤 이들은 루나를 독점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루나를 납치하려는 시도까지 있었습니다. 윌리 할아버지는 루나를 보호하기 위해 빵집 문을 잠그고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이 반발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마을 사람인데 왜 루나를 만날 수 없게 하는 거야? 할아버지가 루나를 독점하고 있어. 갈등은 점점 더 심해졌고 급기야 일부 마을 사람들은 물리적인 힘을 써서라도 루나를 빼앗아오겠다고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5장 루나의 변화. 이 모든 소동 속에서 루나는 서서히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밝고 활발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점점 더 조용해지고 슬퍼 보였습니다. 루나의 아름다운 금빛 털은 여전했지만 그 눈빛은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윌리 할아버지는 루나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루나는 이제 사람들을 피하려 했고 예전처럼 할아버지 무릎에 올라와 가르랑거리지도 않았습니다. 밤에는 구석진 곳에 숨어서 작은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루나야, 무엇이 그렇게 슬프니? 윌리 할아버지가 다가가면 루나는 잠시 할아버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리곤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루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루나가 슬퍼할수록 그 신비로운 능력도 점점 약해져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루나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싶었지만 사람들의 끝없는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오히려 고통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루나를 쓰다듬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던 좋은 일들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심지어 반대로 불운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리처드는 루나를 만진 후 큰 사업 거래가 틀어졌고 메리의 여관에는 손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의사 헨리는 진료 실수를 연발했고 다른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안 좋은 일들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제6장 깨달음의 순간. 이상한 현상이 계속되자 마을 사람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행운을 가져다 준다던 루나가 이제는 불운을 가져오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루나를 원망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루나를 마을에서 내쫓자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저녁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앨런 할머니가 윌리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앨런 할머니는 마을의 역사를 가장 잘 아는 분이었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어르신이었습니다. 윌리, 나는 우리가 큰 실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앨런 할머니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루나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진정한 행운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려 했던 게 아닐까요? 하지만 우리는 그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루나를 통해 물질적인 이익만을 얻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정작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윌리 할아버지는 앨런 할머니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루나가 처음 왔을 때 자신이 느꼈던 그 따뜻함과 평화로움, 그것이 진정한 행운이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놓치고 욕심에만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앨런 말씀이 맞아요. 우리는 루나를 소유하려 했지만 정작 루나가 주려던 선물은 마음의 평화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었는데 말이에요. 두 사람은 루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루나는 구석진 곳에서 작게 웅크리고 있었고 그 모습이 너무나 가엾어 보였습니다. 제7장 마을 사람들의 회개. 앨런 할머니와 윌리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처음에는 또 루나를 놓고 다투려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앨런 할머니가 입을 열자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아시나요? 앨런 할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루나는 우리에게 물질적인 행운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었어요. 루나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르쳐 주려고 왔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욕심에 눈이 멀어 그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점점 부끄러워했습니다. 리처드는 고개를 숙였고 메리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우리는 루나를 소유하려 했지만 정작 우리가 소유했던 평화로운 마을 공동체를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루나 때문에 행운을 얻으려 했지만 정작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장 큰 행운인 이웃들과의 우정과 사랑을 버렸어요. 윌리 할아버지도 말했습니다. 루나가 처음 왔을 때 제가 느꼈던 행복은 루나를 소유해서가 아니었어요. 추위에 떨고 있는 작은 생명을 도와줄 수 있어서, 그리고 그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행복했던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루나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더 이상 루나를 소유하려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8장 루나의 선택.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은 루나는 천천히 사람들 앞으로 나왔습니다. 루나의 눈빛에는 여전히 슬픔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희망의 빛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루나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욕심과 이기심에 상처받은 루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사람들과 가까이 지낼 수 없었습니다. 루나는 며칠 동안 마을을 떠날지 머물지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루나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루나가 떠나더라도 억지로 붙잡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루나가 마을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루나를 만지려 하지 않았고 루나를 구경하려는 외부 방문객들도 정중히 돌려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루나의 공간을 존중했고 루나가 원할 때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루나의 금빛 털이 다시 예전처럼 아름답게 빛나기 시작했고 그 눈빛에도 온화함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루나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행운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루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제9장 새로운 시작. 몇 주가 지나면서 벨라노 마을에는 전에 없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루나를 둘러싼 갈등이 사라지자 마을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그 갈등을 통해 서로의 소중함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리처드는 자신의 욕심을 반성하며 마을의 가난한 이웃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메리는 여관 수익보다 손님들의 편안함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헨리 의사는 의학 연구보다 환자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윌리 할아버지는 여전히 루나와 함께 살았지만 이제는 루나를 소유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루나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방문객들의 수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루나가 더 이상 물질적인 행운을 주지 않는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그런 것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루나를 보러 왔고 그들은 루나에게서 원하던 것을 얻어갔습니다. 제10장 진정한 행운의 의미.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앨런 할머니와 윌리 할아버지는 루나와 함께 마을 언덕에 앉아 있었습니다. 루나는 두 사람 사이에서 편안하게 햇볕을 쬐고 있었고 그 모습은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루나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앨런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진정한 행운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고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는 걸까요? 윌리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가장 큰 행운은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우리는 루나를 통해 그것을 배웠어요. 루나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는 듯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지혜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웃으며 뛰어놀고 어른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며 따뜻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앨런과 윌리 그리고 루나는 마음속 깊은 행복을 느꼈습니다. 맺은 말 루나의 마지막 선물. 몇 년이 지났습니다. 루나는 여전히 벨라노 마을에서 살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과 조화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루나는 이제 완전히 평범한 고양이처럼 보였지만 그 존재 자체가 마을 사람들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루나를 통해 배운 교훈들은 마을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성공보다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추구하게 되었고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화합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루나는 조용히 마을을 떠났습니다. 아무도 루나가 언제 떠났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마치 처음 왔을 때처럼 루나는 신비롭게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루나가 떠난 것을 슬퍼했지만 억지로 찾으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루나가 자신의 사명을 다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루나는 벨라노 마을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운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고 이제 다른 곳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벨라노 마을은 루나가 없어도 여전히 평화롭고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행운은 루나가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말 영원한 교훈. 오늘날에도 벨라노 마을 사람들은 루나의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전달합니다. 진정한 행운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 욕심과 이기심은 가장 소중한 것들을 앗아간다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루나가 사라진 후에도 가끔 마을에는 금빛 털을 가진 고양이가 나타난다는 목격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을 사람들은 그 고양이를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멀리서 고마운 마음으로 바라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루나가 주고 간 가장 큰 선물, 즉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 루나는 어디 갔어요? 라고 물으면 어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루나는 우리 마음속에 있단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내가 욕심내지 않고 나눔을 실천할 때, 내가 작은 생명체라도 사랑으로 대할 때 바로 그때 루나가 너와 함께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금빛 고양이 루나의 이야기는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은 진정한 행운이 무엇인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교훈.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첫째, 진정한 행운과 행복은 외부의 무언가를 소유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자세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루나가 주었던 진짜 선물은 물질적인 이득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사랑이었습니다. 둘째, 욕심과 이기심은 가장 소중한 것들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루나를 소유하려 했을 때 그들은 공동체의 화합과 평화를 잃었습니다. 셋째, 무언가를 진정으로 얻고 싶다면 때로는 놓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루나에 대한 욕심을 버렸을 때 비로소 루나의 진정한 선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넷째, 가장 큰 축복은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루나가 떠난 후에도 마을이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하려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반성하고 변화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성공과 소유에만 집중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나눔과 사랑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금빛 고양이 루나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진정한 행운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